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말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인텔리안 테크가 될 것 같고요. 코드 번호는 18930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5일 12시 5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어떤 이슈가 있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네. 뭐 근데 저를 많이 최근에 근데 리뷰하면서 댓글이 그렇게 많이 안 달렸는데 최근에는 댓글이 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항상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일단 뭐 인텔리안테크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계속해서 저는 눈여겨봤었던 기업이고 실제로 제일 처음 제 투자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투자 아이디어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대들이 한 세 번 정도 있었죠. 네, 세 번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앞에서 보게 되면은 또 여기서는 오히려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은 결국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지지받았던 구간들이 이탈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뒤에 이 구간을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렴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수렴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어느 순간 확실하게 좀 돌파 흐름은 나왔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예전에는 약간 저항대로 이렇게 좀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데가 이제 횡보함으로써 지지받아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 뒤로 어떻게 보면은 28,000원대, 28,000원대, 29,000원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적으로 정말 큰 상승이 나왔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때 내가 저점을 못 잡았다라고 해도 약 2% 이상 주가 상승에 대해서 붙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여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리고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스타링크 프로젝트 그리고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드디어 143개의 위성을 한 번에 쏘아 올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신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이번엔 한 번에 사상 최다 소형 위성을 우주로 실어 나르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에서는 우편한 크기만큼 작은 소형 위성 143개가 담겨져 있고 앞서 한 번에 가장 많은 우주선이 발사된 건 2017년도 2월로 인도의 PSLV 로켓이 기록한 104척이다. 스페이스X는 이를 39개를 앞지른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 소형 위성을 담은 우주선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트랜스포머 1이라는 미션명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으며 스페이스X는 이 상품을 승차 공유라는 이름으로 200kg 이내 발사체 한 개당 100만 달러에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스타링크 위성도 이제 10개를 포함이 되었고 보도에 따르면 트랜스포터에 탑승한 소형 위성의 주인인 나사와 케플러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최소 10개 이상의 회사들이다. 한편 스페이스X는 향후에도 이런 우주 승차 공유 서비스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 이에 따라 소수의 집단이 위성을 운영하는 시기도 머지않을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뭐 AI랑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율주행, AI, 뭐 그다음에 로봇이 AI니까. 그다음에 뭐 VR, AR, 뭐 게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구로 이제 인터넷을 내린다라고 하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관광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 그 우주 관광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또 눈여겨보는 회사가 하나 생겼어요. 네, 우주 관광에서 제가 지금 리뷰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엔지캠 생명과학 한번 지켜보세요. 엔지캠 생명과학.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그 결국에는 우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방사선이 지구보다 훨씬 높잖아요. 지구보다 훨씬 높은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뜬금없죠? 네, 뜬금없는데 어 미국 나사, 미국의 나사 그 외에 있는 그런 우주 관련한 기업들이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방사선 관련해서 지금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눈여겨보시, 뭐 이렇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놓쳤다. 그래서 너무 고가에 있어서 못 잡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오늘 그 인텔리안테크가 2% 상승 중에 있고, 세트레가이가 한 10%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인텔리안테크랑 세트레가이랑 왜 같이 안 가요? 이라는 질문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 달라요. 예. 세트레가이는 이제서야 이제 조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이제야, 예, 이제야 돈이 들어왔죠. 세트레가에. 그러니까 인텔리안 테크는 조금, 좀 쉬어가는 흐름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길을 모으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일단 분석적이다. 구독해서 영상을 매일 보고 있다. 인텔리안 테크에 비중을 많이 두고 샀는데, 영상 보고 많은 힘을 얻고 배우는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몽키디 루피님 항상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77,000원에 사서 이익 얻고 82,000원에 더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10%라서 어찌해야 했는데 오늘 처음 영상 보게 되는데 믿고 기다리겠다. 근데 기왕이면은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웬만하면 추격 매수 기회는 항상 주어지거든요. 기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줄까봐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추격 매수를 하는 자리들이 있고, 추격 매수 안 해도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신규 매수 시점에 대해서 고민이 한 번에 해결이 되었다. 예, 좀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비싸지만 더 비싸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베팅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네, 베팅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이게 조금 그래요. 제가 본 관점에서는 고가에 위치했지만, 네, 근데 고가에 높이 있지만, 근데 그게 항상 고가라고 위치해서 진짜 가는 주식들은 고가에 위치하면서 더 가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네, 정말 힘이 강하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해안, 정말 과찬이신데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는 근데 인텔리언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페이스X 이런 거는 조금 재작년부터 관심 깊게 보던 산업이에요. 산업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뉴스 플로우나 아니면 스페이스X가 근데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스페이스X가 되었든 카이퍼가 되었든 인텔리언 테크가 어느 정도 그런 기업들과 협업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게 어느 정도 또 실적으로 반영이 돼줘야 더 주가 모멘텀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근데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 원앱이랑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건 맞죠. 좋은 건 맞는데 이제 그 스페이스X 뭐 아마존의 카이퍼 그러니까 뭐 카이퍼랑 스페이스X가 큰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아버지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공룡 기업들이잖아요. 테슬라, 아마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파괴력은 좀 다르겠죠. 파괴력이.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7만 원대, 7만 원에서 6만 원대 가격을 한번 눈여겨보자. 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거는 뭐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유효하다. 잠시만요. 네. 음, 그쵸. 이게 조정을 짧게 주고 갈지 아니면은 그냥 갈지는 모르죠. 예, 그냥 갈지는 모르는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가격대들이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조정을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게 이 일이 진행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를 좀 약간 주차시켜 놓고 주가를 주차시켜 놓고 뉴스가 나오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걸 재면서 갈 때도 있고 즉각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횡보를 하다가 좀 횡보를 좀 하다가 가두는 것도 상당히 이쁜 그림인데 뭐 즉각적으로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즉각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횡보를 조금 보통 이 사파동이라는 것 자체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횡보 추세를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예시를 들어서 시젠이라는 종목을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하기엔 좀 이른데 보면은 이 시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 1파동이 진행이 되었죠. 이게 상승 1파, 조정 2파. 그 다음에 여기가 3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3파동이 조정이 이제 4파가 여기가 이제 4파동이 진행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5파동. 지금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정파동, ABC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ABC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B파동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진행이 되고 있고, 이 ABC 파동 같은 경우에도 보통 5, 3, 5 패턴으로 내려오죠. 1, 2, 3, 4, 5. A, B, C, 1, 2, 3, 4, 5.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패턴이 이렇게 파동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딱 이 정도 인텔리안 테크가 와 있고, 여기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정도의 사이클 정도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즉각적으로 가느냐. 근데 보통의 이런 종목 그런 파동이 크게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평이 모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 뭐 제가 뭐 그런 게 이제 정석이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정석적이지 않은 시장도 있거든요. 좀 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3파동이 여기 저는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있지만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봐야 아는 문제죠. 가봐야 아는 문제긴 한데, 다만 뭐 그런 기회를 놓치기 싫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격대들이 보통은 어떤 파동 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데가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한번 눈여겨보는 가격대는 뭐 7만 원, 6만 원, 6만 원 가격대를 보통은 6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보통은 진짜 종목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6만 원은 거의 깨지 않고 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런 가격대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상당히, 그리고 존버해도 상관없겠죠라고 물어보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제가 제 관점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대체해서 매수나 매도 관점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이 맞으면 들고 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기준에서 판단이 안 맞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틀릴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제가 그래서 맞았다라고 해서 와, 제 말이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제 말이 맞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6만 원대까지 내려와도 만약에 지지를 안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지를 안 받고 그냥 쭉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렇게 흘러갔을 때 어디서 어떻게 손절을 잡느냐. 만약에라도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7만 원, 7만 원대 매수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지우고 결국에는 직전 매물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매물대가 되었든 차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매물대가 되었든 이런 구간대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6만 원대 가격은 결국에 직전 이런 데를 활용하든 여기를 활용하겠죠. 이 구간을 활용하겠죠. 트레이더들은 결국에는 주가를 올리고 뭐 내리고 하는 거는 주체가 있겠지만 결국에 참여는 개인들도 하고 뭐 기관도 하고 외국인들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트레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주가 방향을 흘러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주체가 결정을 하겠지만 그 방향성에 따라서 트레이더들은 결정을 또 하겠죠. 따라 산다든지 아니면 주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베팅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있는 가격대들을 저는 체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일단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또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켜볼만 하죠. 근데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5일선이 이탈이 나오면은 조금 답답한 흐름을 전개를 보통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봉에서 보게 되면 좀 늦을 것 같고 한 60분 봉 정도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격대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렇게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주 1월 22일, 1월 21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거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 아니면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미코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1,20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63,000원, 손절가 59,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 외에도 파라텍, 대한항공이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